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올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자율주행 택시는 없다,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죠. 저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에 대한 정보들을 올리니까 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해도 될까요? 사는 비용이 비싼데 5년 동안 못 파는데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뭐 결정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만 저는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TV나 뉴스 같은 데서 뭐 자율주행 택시, 외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미 실험되고 있고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도 자율주행 택시가 오면 저 꼴보기 싫은 택시 기사들 다 없어진다, 실업자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럼 실제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자율주행 택시 시대는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못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그게 기술적으로 완벽해지더라도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자율주행 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실은 무슨 콜, 앱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의 운행 방식은 이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다 마련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카카오가 직접 뭐 택시를 운전하거나 사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앱상에서는. 그저 콜을 배차를 하고 그 배차를 통해서 뭐 운행 완료까지 관리가 다 되죠.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동으로 자동차가 지정만 하면 출발지로 가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설령 거기 현실에서는 사람이 운전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소프트웨어 상으로 카카오는 이미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거기에서 문제는 뭐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실제 하드웨어, 현실에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결국 그게 자동차, 택시고 그 택시를 이제 기존에 사람이 운전하는데 사람이 아닌 자동으로 돌아다니게만 하면 즉 자동으로 다니는 자동차와 그 자동차가 사람 없이만 돌아다니게 되면 그걸 이미 돌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연결시키면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오면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점점 엄청난 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죠. 우리가 일단 택시 요금이 얼마죠? 한 4천, 5천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만원, 2만원, 3만원, 뭐 비싸봤자 10만원, 긴 거리 가도 그 정도죠. 즉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요금을 받는, 그리고 거기에서 자동차 가격이 얼마죠? 뭐 2천, 3천 이 정도가 일반적이죠. 2, 3천만 원대. 그리고 거기에서 기사가 한 달에 가져가는 수익은 얼마죠? 대략 뭐 한 300 전후가 평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이미 갖춰진 자동차 회사가, 그러니까 콜 택시 회사가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우리가 자동차 택시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아마 비쌀 겁니다. 적어도 그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 있으면 비싸겠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보다 가격이 비싼 그 택시를 사서 걔들이 그러면 요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더 받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잠깐 얘기 드리면 요즘 제가 느낀 게, 저도 고급 택시도 하고 대형 택시를 하면서 한때 착각을 했던 건 그거예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것만 탈 거다. 고급 택시 이거 비싸지만 사람들은 저기 부자들 한남동이나 강남 도곡동이나 이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것만 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이 아주 많이 타는 건 중형 택시예요. 사실 그들이 고급 택시 부르고 뭐 대형 택시 불러서 그거 기다리고 있고 그거 비싼 가격에 지불하면서 단거리도 몇만 원 이상씩 내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예요. 대한민국에서조차도.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설령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한 3배, 4배 이상씩 더 비싸게 탈 사람은 사실 한국에 별로 없어요. 그냥 흥미로워서 한번 타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싼 가격의 중형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심지어 부자들조차도 중형 택시를 불러 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도 비싼데다가 요금도 비싸면 결국 거기에서 인건비를 빼는 걸로 퉁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기사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모금 평균에서 300 전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인건비조차 많이 따먹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무조건 절약이 되냐? 그건 아니죠. 왜? 지금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은 어때요? 많지 않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죠. 그런데 자율주행 택시예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 택시에 취객들이 탑니다. 차에 토해요. 그거 자동으로 다 치울 수 있을까요? 차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차 내를 더럽힌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 사람 없이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우리 지금 같으면 우리 기사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죠. 고작 월 평균 수입 한 300에서 350 정도 받는 기사들이. 하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되면 그걸 처리하는 엄청난 많은 또 인력이나 구조가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외주를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실 현실적인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따져봐도 자율주행 택시를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진 못해요. 다만 그게 어떤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땡겨올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수익화 가능한 모델은 전혀 아니다. 야, 그래도 자율주행으로 돌아가면 이제 부담 없으니까 계속 돌릴 수 있지 않냐? 이제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기업에서 자동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사에서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대형 공장의 자동화가 진짜 많은 노동자들은 이제 점점 잘려나가기 시작했지만 생산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싼 가격에 그 물건을 많이 이용하게 됐죠. 근데 공장에서 자동화는 분명히 장점이 있죠. 왜? 기존의 노동자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당연히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뽑아낼 수 있는 생산력도 한정되어 있어요. 당연히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이상으로 제품당 가격을 낮추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그 공장을 만약에 자동화를 시켰다. 최소의 인력으로 자동화를 시키면 그런 공장은 이제 24시간 돌아가겠죠. 당연히 24시간 돌아가면서 물건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엄청난 효율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품 하나당 가격을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자동화는 효율이 있어요. 24시간 많이 찍어내고 그걸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대량으로 많이 팔 수 있겠죠. 시장에서 경쟁력도 가지고 소비자들도 싸니까 더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를테면 뭐 다이소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죠. 어떻게 이걸 1,000원, 2,000원, 3,000원에 만들어내지?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대량, 자동화 같은 것들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제품의 규격은 단순해지고 어떤 그 안에서는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대량 생산해서 단가는 낮출 수 있는. 근데 이걸 그러면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효율이 나오는 것처럼 택시도 자동화가 되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일반 물건들은 생산해서 다 뿌리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택시라는 건 소비자가 어때요? 소비자가 24시간 차가 막 그 콜택시 회사들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택시를 한 10,000대를 도입을 해서 자동 택시를 10,000대를 돌려. 그러면 그걸 타는 사람이 그만큼 있나요? 자, 문제는 이 점이에요. 택시라는 건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택시의 이용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택시의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아무리 공급해봤자 사실은 효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결국은 무한대로 찍어도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로 그 자율주행 택시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에 서 있는 엄청나게 많은 빈 자율주행 택시가 있겠죠. 빈차 자율주행 택시. 그것도 웃기겠네요. 그러면 수요를 증가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택시 수요 이외의 대중교통 수요는 뭐죠? 그나마 대중교통에서 택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4,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이죠. 그러면 택시보다 더 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택시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금도 택시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꾸역꾸역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지금의 택시보다 더 싼 가격을 제시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받는 비용보다 더 싼 가격을 제시해야지 그나마 버스나 지하철 이용자를 좀 늘릴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싸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가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가 손님이 한정되어 있고 심지어 그 한정되어 있는 손님의 우리 기사들은 저임금으로 이미 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설령 그걸 누가 살 것이며 그걸 사서 돌려봤자 돈을 받는 수익화가 거의 힘들 것이고 야간에 아무리 차량 대수를 늘려봤자 손님이 한정되어 있고 결국은 거기에서 이미 택시 기사들이 포화 상태고 거기에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버스나 지하철의 손님까지 빼들기 위해서는 요금이 더 낮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나 순익 구조는 더 안 좋을 것이고 자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가 현실적으로 이제 거리에 일반 택시를 다 대체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 택시 기사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사라지고 근데 그런 세상이 단기에 올까? 자 이게 문제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택시 요금과 버스 지하철 요금은 사실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해봤자 수익이 날 리가 없죠. 당연히 우리 택시 기사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익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차량 가격 자체가 낮아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최저가에
자동차를 사고 있어요. 소나타나 뭐 아니면 요즘에는 좀 비싸졌지만 2천, 3천 전후로 차를 사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다니는 차가 그거보다 더 싸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죠. 결론은 뭐다? 가까운 시점에 자율주행 택시가 우리 인간 택시를 대체하거나 이기고 우리를 밀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물론 초기에 반짝이긴 할 거예요. 와, 신기해서 사람이 없네, 타보자 라고 해서 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뭐 토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택시 운행하면서 실제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사람이 기사가 없어지면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죠? 결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람이 잘라져 없어져 봤자 저쪽에서 또 사람이 토사물 치우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뭐 딴 거 정리하고 손님들이 쓰레기 버리러 가고 버리고 가고 했는 그런 거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자율주행 택시마다 달라붙어야 되겠죠. 아니면 결국은 가까운 시점에 3년, 5년, 뭐 한 7년 이 정도의 자율주행 택시가 우리 택시를 밀어내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불가능해요. 한 10년, 15년 지나면 세상이 그때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10년, 1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택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택시 기사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택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자율주행으로 대체될까? 그 정도 시대가 되면 아마 세상 자체가 그냥 완전 다 바뀌어 있겠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결론은 지금 택시를 양수할까 말까 5년 묶여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또 팔지도 못하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막 세상에 많이 퍼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세상은 가까운 시점에 올 리는 없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양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